신군부가 불교계 총칼을 들이밀며 탄압했던 41년 전 10월 27일을 추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글과 노래로 되새기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고종이 북한산 태고사에서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탄신 720주년을 기념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자들은 스님의 원흉회통 정신이 소통과 화합으로 계승되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이 흙으로 목탁을 만들었습니다. 송광사 빨간 목탁은 다음 달 26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은 경전은 물론 현존하는 유물과 도상을 통해 지장보살의 미스터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군부가 불교계 총칼을 들이밀며 탄압했던 41년 전 10월 27일을 추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그날의 아픔을 글과 노래로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핏빛 공포도, 잿빛 참상도, 시대도, 절망도, 오진 매질도, 뼈 드러내는 결기도, 벙어리 같은 장엄도, 숨죽여 오는 긴 밤도, 피멍울 같은 신심도, 잘 마른 황토빛 자락, 바삭한 옷감, 그 속에 묻히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불교계를 탄압하며 치욕을 안긴 41년 전 10월 27일, 그날의 아픔을 표현한 시와 노래가 공연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슬퍼런 총칼에 치욕을 겪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기리는 12.7 범난 추념법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습니다. 독재 정권은 그들의 정당성을 위해 사회의 민주적 흐름을 주도한 불교계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이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인 상처로 남았습니다. 12.7 범난 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은 불교계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춘향관 건립과 지속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춘향관 건립 사업이 원만해야 합니다. 2024년 강남 봉온사 부지에 12.7 범난 춘향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무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부 대중의 큰 관심과 협조도 요청드립니다. 범난 피해자인 명예원로위원 명선대종사는 그날의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몸과 마음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신군부의 지지를 한다는 그러한 성명서를 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은 대로 한 달 좀 덜 한 40일 만에 이 12.7 범난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와서 전부 다 이렇게 막 구두발로 주지실이고 방이고 어디고 법당이고 그냥 막 들어와서 12.7 범난 41주년이 되는 올해 조계종은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문예전과 추념곡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문예 공모전에서는 해애 스님이 시부문 대상을, 법년 스님이 산문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추념곡 공모전에서는 임대열 씨가 작사 부문 최우수상을, 정혁진 씨가 작곡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은 샌드아트와 정태춘 씨 공연 등으로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 재해석과 현대적 계승을 위해 열린 태고 문화축제가 종조 탄신달해로 막을 내렸습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탄신 720주년을 기념하는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원흉회통 정신이 소통과 화합으로 계승되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북한산 자락에 청아한 연불소리가 대지의 고요를 깨웁니다. 복청개와 천수바라의 오산 작법이 펼쳐지자 산새마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는 듯합니다. 태고종조 보원정국사가 악령의 자무
태고종이 지난 26일 북한산 태고사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조인 태고 보우 원정국사의 탄신 720주년을 기념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태고 종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강조하며 종조의 원융 회통의 업적이 화합 정신으로 이어져 종풍을 선양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태고 종도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종조의 후손임을 명심하고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태고사는 보우국사가 1341년 중흥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동암이라는 수도처로 창건했습니다. 보우국사가 입적하고 1385년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면서 태고사로 불렸고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고종은 매년 종조의 탄생을 기념하는 달해제를 태고사에서 봉행하면서 그 뜻을 기리고 종단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굳은 의지와 정진력으로 태고종이 날로 발전하고 번영토록 해 주시옵고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고보우 원정국사의 탄신 달해로 재종포섭의 업적을 강조한 태고종이 종단의 종풍을 다시 드날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종의회가 제116차 임시종의회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지난 22일 단양 구인사 인광당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6차 임시종의회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이어 각 분과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종의회 의장 우원 스님은 종단 집행부에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종단 발전에 기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종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제117차 정기 종의회를 열고 내년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진각종 종의회가 제430회 정기 종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286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진각종 종의회는 지난 21일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제430회 정기종의회와 유지재단 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통리원 134억 700만 원, 교육원 7억 7천만 원 등 진기 76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총 286억 2,5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종의회는 또 스승법과 신교도법 일부를 개정하고 유지재단 이사에 정법정사와 법운정사를 선출하는 한편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불사 조성 사업을 위한 사무동과 사택 신축을 의결했습니다. 목탁은 절에서 사용하는 불구 중 하나로 주로 예불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목어에서 유래돼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늘 정진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목탁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찰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목탁인데 뭔가 좀 다릅니다. 크기도 작고 색깔도 가지각색입니다. 목탁은 보통 갈색인데 빨간색과 파랑, 노랑, 초록색 등 오방색입니다. 탁구공만한 크기의 이 목탁은 나무가 아닌 흙으로 만든 겁니다. 송광사주지 자공스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빚어 유약 채색까지 마친 뒤 도자기 가마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목탁하면 절에 사용하는 이렇게 불구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캐릭터화 시켜서 아주 다양한 컬러를 만들고 또 누구나 다 하나쯤 가지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끔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목탁 액세서리는 어떻게 하면 불교를 친근하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탄생했습니다. 송광사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가장 사랑받았던 빨간색을 브랜드화해 빨간 목탁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목탁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우리 불교 용품을 떠나 불교 이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 또는 아니면 차거리, 키거리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빨간 목탁은 다음 달 26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지속적으로 개별 사찰의 특별 전시를 열어 사찰에서 개발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대중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네, 현재로는 지금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진행되는 특별 문화 상품을 발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람들께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그 첫 선으로 송광사에서 진행이 됐었던 목탁을 저희가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 불교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와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뛰어난 전통문화의 가치와 불교문화의 정신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 라디오 울림이 개국 5주년을 맞아 이날치 특집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애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밤 9시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에서 판소리를 대중음악으로 재해석한 이날치가 독특한 감각으로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음악들을 공개합니다. 개국 당일인 11월 1일 아침 7시 울림의 아침에서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과 이계진 아나운서의 특별한 만남이 이뤄집니다. 밤 9시에는 울림의 저녁과 울림의 밤을 책임지는 DJ들이 한자리에 모여 슈퍼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국 5주년 특집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 울림 어플리케이션과 BTN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지난 2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군왕대제를 시작했습니다. 입제기도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군왕대제 기간 영산전 정근기도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고 남은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곡사는 오는 31일까지 영산전 기도와 사진전, 작은 음악회, 생명나눔 토종물고기 방생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지친 참배객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마곡사는 오는 11월 6일 저녁 6시 30분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가수 한승윤, 조장혁 등이 출연하는 유네스코 등재 3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장보살의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지장신앙의 성립과 고려불화 지장보살도가 출간됐습니다. 저자 자연스님은 경전은 물론 현존하는 유물과 도상을 통해 지장보살의 미스터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자연스님은 책 지장신앙의 성립과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에서 인도에서 시작돼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 불교 문화권을 넘어서는 지장신앙에 대한 거대한 역사적 지문을 추적합니다. 한국에서 지장보살은 지옥의 신인 시왕을 거느리는 사후세계의 주관자이자 지옥의 구제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자연스님은 널리 알려진 관음신앙에 더불어 지장신앙이 오늘날 신앙과 사상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위상을 살폈습니다. 지장신앙은 관음신앙과 더불어서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데요. 이 지장신앙에 대해서 기원부터 그 다음에 한국적 전개까지 모든 부분을 한 권으로 망라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장신앙 연구를 하다 보면 심륜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현스님은 심륜경에 지장신앙의 현세 수호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승대집 지장심륜경에 있는 무불시대의 주관자란 기록을 살펴보면 사후 구제신앙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과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장신앙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신앙처럼 현세적인 신앙,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고난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신앙이 기본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세계랑 관련되고 명부랑 관련된 그런 신앙으로서 변모가 이루어집니다. 유교의 조상 숭배가 강조되던 조선시대에서는 지장보살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연스님은 이런 배경 때문에 조선시대 유물 가운데 지장보살과 관련한 전각과 불화가 매우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책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들과 불화 속에 지장신앙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려청자, 그 다음에 나전칠기와 더불어서 그러한 불화들을 총망라해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변화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신앙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고려불화라고 하는 명품과 더불어서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지장신앙에 대한 사상과 도상이 결합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책 지장신앙의 성립과 고려불화, 지장보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동국대 윤재웅 교수가 상월선언 천막결사에서 자승스님이 던진 어쩌라고라는 말을 화두로 시집 어쩌라고를 출판했습니다. 윤 교수는 자승스님의 어쩌라고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실천의 화두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 불교의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시작된 상월선언 천막결사. 한겨울 천막 속에서 무건으로 정진하던 스님들의 소통 수단은 화이트보드였습니다. 바나나를 많이 드셔야 한다는 메모 끝 마지막에 써있던 어쩌라고라는 자승스님의 한 문장이 윤재웅 교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내 마음속에서 만든 열쇠가 있어요. 인생이 뭐가 빛이 잘 안 보이고 출구가 잘 안 보이고 사실은 좀 마음속으로는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답답했는데 그 어쩌라고라고 하는 말을 보는 순간에 딱 맞는 열쇠 구멍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왔어요. 윤 교수의 첫 시집 어쩌라고는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보편적 고민을 60편의 시로 형상화한 결과물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윤회의 아픔, 대승보살의 발언 등 시집 전체에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불교적, 문학적으로 해석해 원치 않는 이별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한 연작시 집 나간 딸도 눈에 띕니다. 문학이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다 함께 상처받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껴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제때 제 인연으로 다 이 세상에 있지 못하고 다 저 세상으로 가신 그 많은 분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쓰게 됐어요. 윤 교수는 이멋고가 스님들을 위한 존재론적이고 어려운 화두라면 자승스님의 어쩌라고는 실천의 화두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라고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사회 언어학적인 그 맥락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어쩌라고 그러면 다 그냥 사람들의 반응이 so what? 뭐 내가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뭐 이렇게 반응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천적인 대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윤 교수는 이번 시집이 어쩌라고라는 실천적 화두를 바탕으로 서정시, 산문시, 한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적 색채를 입힌 새로운 현대 불교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태고종 충북교구가 지난 25일 청주 흥덕사에서 제8회 백운화상 달해제를 개최했습니다.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원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알리고 청주시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해준 종도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원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장성배, 이상식, 이옥규, 송미애 충북도의원 등이 동참해 백운화상을 추모했습니다. 달해제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현존 최고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의 저자 백운 스님을 기리기 위해 태고종 충북교구가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은 부산 백양산 성광사가 지난 23일 사상구 대덕여고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600만 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년 열던 경로잔치를 대신해 약식으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주지 송문스님과 장재원 국회의원, 대덕여고 이동영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문 스님은 부처님은 모두가 존귀하고 평등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자신의 소질에 맞게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창건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청소년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성광사는 올해 21회째 장학금 전달식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음 달 부산 중구장애인협회에도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 경산에 위치한 열애선원 삼성사가 불교대학 합동수계식과 포교사회 발대식을 봉행했습니다. 열애선원 삼성사는 지난 24일 주지 효산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회주 현엽 스님을 증명법사로 여여불교대학 합동수계식과 포교사회 발대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효산 스님은 부처님의 참제자로 거듭나겠다는 서원을 담은 합동수계식을 봉행하게 돼 뿌듯하다며 포교사회를 통해 지역 불교가 활성화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여선원 삼성사는 수계식에 이어 2021 열애인의 날을 개최해 노래자랑과 어린이 합창단 공연 등으로 신도들 간의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영천 정림사가 수건불사인 종각건립과 범종 봉안불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타종식을 봉행했습니다. 타종식은 주지 해법스님을 비롯해 신도들과 서정구, 박영환 시도의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기관장들은 인사말에서 지역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정림사 측에 감사를 표했고 주지 해법스님은 봉안된 범종의 법음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며 그 가피가 세세생생 이어지길 축원했습니다. 영천 정림사는 군포교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며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한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